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나이드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한번 실리콘웍스에 대해서 하려고요. 그 전에 원래는 제가 테마를 뽑는데, 이제 테마를 제가 뽑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뽑아주는 걸 분석해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제 댓글로 추천을 해주시는 그 기업에 대해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실리콘웍스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리콘웍스는 이제 팹립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팹립스 중에서 올레드용 드라이버 IC랑 차량용 반도체를 기반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실리콘웍스를 알아보기 전에 팹립스가 뭐냐? 반도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도체에서 구조를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반도체는요, 먼저 팹립스랑 파운드리랑 패키징이랑 IDM이 있습니다. 주로 다들 들어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팹립스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반도체 설계를 담당한 걸 팹립스라고 해요. 주로 알아볼 수 있는 기업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GTX, 그 다음에 애플의 M1 칩, 그 다음에 구글도 요즘 하고 있고, IBM도 이제 전략 무기에 대한 반도체를 하고 있죠. 이거 암드의 라이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인텔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인텔은 이 IDM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파운드리인데요. 팹립스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애들이에요. 지금 회로기판을 기반으로 그거를 설계를 해가지고 반도체가 잘 성능이 좋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팹립스입니다. 자, 그럼 파운드리는 뭐냐? 설계한 거를 위탁 생산하는 걸 파운드리라고 해요. 이제 주로 TSMC가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글로벌 파운드리, 이제 키파운드리, DB하이텍,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사실 파운드리라 보기 좀 애매해요. 기본적으로 랜드램이랑 디램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파운드리를 성장시키려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애매한 감각이 있지만은 SK하이닉스도 파운드리를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패키징이란 게 뭐냐면요, 팹립스에 설계해요,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요. 그럼 그걸 포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포장하는 공정을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반도체를 마감하는 공정이에요. 이제 최근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이제 패키징에 대한 사업 보고서나 전망이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리뷰를 하겠지만은, 왜 간단하게 하자면은, 점점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좁은 공간에 얼마나 많이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나 거든요. 그거에 따라 성능이 좀 많이 갈려요. 이제 물론은 다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대부분에서 나노 공정이 낮으면 낮을수록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하는데, 나노 공정을 낮게 하려면은 잘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키징 산업이 요즘은 핫하다라는 걸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IDM은 팹립스, 파운드를 동시에 전반적으로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합니다. 주로 삼성전자나 인텔이 포함이 돼요. 삼성전자를 포함시킨 이유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식이 엑시노스라는 걸 만들기 때문이에요. 엑시노스나 구글이나 테슬라랑 협력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넣어봤지만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에 좀 속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설계 한 다음에 팹립스에서 받은 도안을 기반으로 이거의 회로기판을 그려낸 파운드리, 포장하는 패키징, 그다음 반도체는 사용되는 게 되게 많아요. 흔히 자동차에도 쓰이고
태양전지, 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터, 위료기기, 굴착기, 자동화기기 진짜 많은 곳에서 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그럼 팹립스란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흔히 팹립스란 아까 말했듯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예요. 반도체를 설계하는 건 CPU가 있을 수 있고 GPU가 있을 수도 있고 차량용 반도체가 있을 수 있고 이미지 센서, 메모리 반도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파운드리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얘는 웨이퍼를 넣어서 이제 전공정 검사까지 하는, 검사가 열 처리까지 하는 과정을 파운드리라고 해요. 그 뒤에 이제 전공정을 검사하고, 소잉을 하고, 패키징하고, 또 검사하는 건 이제 주로 후공정에 들어가는 작업들입니다. 그래도 그 과정마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 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각 공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하고 싶긴 한데 그건 이제 제가 따로 그 실리콘웍스 파트가 아니라 반도체 리포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 리포트 파트에서 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최근에 팹립스가 바뀌고 있어요. 자, 왜 바뀌고 있냐면은 자, 그럼 앞으로 가볼게요. 옛날에는 인텔이 되게 잘 나갔었어요. 근데 종합반도체 기업이 되게 잘 나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인텔보다는 갑자기 암드나 엔비디아, 퀄컴이 훨씬 더 뜨기 시작해요. 왜냐고 훨씬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도 뜨기 시작했어요. 원래 종합반도체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 팹립스랑 파운드리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팹립스에 특화하고 파운드리 특화하는 게 유리해졌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낮은 나노 공정에서 뭔가를 생산을 하려면은 종합적으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하나에 집중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게 유리한 시점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반도체 기업의 성능은 점점 줄고 그에 비해 이제 특화하는 기업들의 성능은 점점 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라이젠을 생산한 암드가 최근에 인텔을 좀 이기고 있죠. 성능 면에서. 인텔이 뭐 암드가 좋고 인텔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나노 공정이 더 낫다라고 해서 반도체가 꼭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확실한 거는 암드가 나노 공정을 낮추면서 전력면이나 성능면에서 조금 우위를 가져가고 있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점점 더 치밀하고 세밀한 공정이 필요하면 할수록 어떠한 분야에 특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종합반도체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발라보는 시점에서는요 IDM 종합반도체가 유리했고 GPU가 굉장히 그 다음에 뭐 유리했고 그 다음에 CPU랑 GPU랑 같은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제외한 비메모리 반도체가 다음 뭐 좀 유리했고 사실 파운드리랑 후공정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위탁 생산 정도? 왜냐면은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옛날엔 그 정도는 만들 수 있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다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100나노, 200나노, 이런 300나노 이런 애들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반도체 기업이 유리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 장비가 비싼 것도 아니었고 기술력이 없던 것도 아니었고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반도체 기업이 2000년대, 1990년도서부터 거의 2010년, 2012년까지 유리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되게 천대받았었어요. 사실은 대표적인 예가 DB 하이텍이에요. DB 하이텍. 지금은 엄청나게 주가 상승폭이 클진 모르겠지만은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 굉장히 천대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DB 하이텍이 설비 투자를 해야 됐었어요. 빠르게. 선제적으로. 그래서 점유율을 확대시킬 만한 기반을 만들었었어야 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DB 하이텍 8인치 웨이퍼를 투자를 했는데 엄청나게 적자가 많이 뜬 거예요. 그때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이 그랬습니다. 그냥 유망한데 부가가치를 하나도 못 보냈어요. 그래서 적자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래도 어떻게 설비 투자를 잘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었고, 이제 2017년이 지나면서 파운드리가 급성장하면서 그 전도에는 성장했지만 사실 2017년도서부터 좀 분기점이거든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지금은 없어서 못 받는, 반도체를 없어서 못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CPU나 GPU 팹립스가 수익성이 영업이익률이 엄청 괜찮아졌어요. 옛날에 비해 훨씬 괜찮았고, 당연히 종합반도체는 파운드리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잘 벌겠죠. 그래서 IDM들 수익성이 되게 높아요, 사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텔이 대부분 이제 반도체 3등 안에 드는, 그 매출액이 3등 안에 들 정도로 이게 수익성이 괜찮기 때문에 수익성은 높구나. 사회 영향력이 굉장히 낮아졌죠. 인텔이 아무리 요즘 그래도 아직 서버 수요도 견조하고 CPU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엄청 못 만드는 건 아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 영향력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다른 기업에 비해. 애플, 엔비디아, 암드, 그런 구글 이런 기업에 비하면은. 그 다음에 그걸 또 이제 생산을 TSMC나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가 굉장히 높아졌고, 또 요즘 어디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CPU, GPU를 제한 비메모리 반도체가 사회적 영향력은 엄청나게 높은데 생각보다 수익성이 엄청 괜찮지는 않습니다. 사실 파운드리가 좀 더 수익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런 비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파운드리가 규모의 경제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파운드리에 비하면 어쩔 수 없이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점 차이가 나긴 하는데. 자, 그래가지고 변화 요인은 아까 말했듯이 편밀성 공장이 복잡해졌고 무허의 법칙이 깨지면서 기업들이 트랜지스터를 촘촘히 박으려고 함에 따라서 반도체 기술 난이도가 업그레이드됩니다. 반도체 기술 난이도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글로벌 분업, 팹믹스와 파운드리의 글로벌 분업이 있었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반도체의 90%는 아시아에서 생산합니다. 거의 80몇 %에서 90% 사이가 85% 정도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 다음에 더 높은 공정의 반도체가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IT 업체 투자 부담이 되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더 높은 공정의 반도체가 가격이 뛰어요. 그러면은 높은 공정의 반도체가 수익성이 더 괜찮다는 소리예요. 그럼 IDM은 성능이 좀 더 딸려지면서 그 높은 공정을, 그러니까 나노 기술이 낮은 반도체를 따라잡으려면은 자기네들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펙스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IDM 업체들은. 카펙스가 진짜 나빠져가지고 영업이익률이 확 낮아졌어요. 옛날 같은 영업이익률이 안 나요. 그 카펙스가 뭐냐면은 투자 대비 손익을 얻을 수 있는 EV 에비타라고도 하고요. 다른 거긴 하지만 약간 개념이 비슷해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팹립스랑 파운드의 협력이 발생하였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팹립스를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실리콘웍스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실리콘웍스는 기본 디스플레이 IC 업체입니다. 드라이버 IC라고 해요. 그다음 차량용 반도체나 뭐 MCU까지 이제 마이크로칩까지 하는 업체입니다. 자, 컨트롤러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뭐 되게 많나요, 사실.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해보자고 합니다. 컨트롤러 IC는 이제 터치의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예요. 그 DDI 같은 경우에 신호를 블록에 전달합니다. 이 블록에 전달하는 거나 뭐 구동 블록 보상 및 화질 개선 블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TFT 공정, OLED 진짜 편차로 발생한 얼룩 현상. 저희 OLED면 항상 번짐 현상이 있죠. 그래서 유기물 특성으로 인해 변하는 열화 현상 자체 보상, 화질 개선 알고리즘을 통하여 해결하고 더욱 선명한 화면을 구현한다. 그러니까 이번 이걸 해가지고 OLED가 번져요. 액정이 번지면은 그거를 이 DDI에 내재되어 있는 뭐 알고리즘이든 신호든 그걸로 제어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고부가치 산업입니다. 그리고 대형인 것 같은데, 네, 대형인 것 같네요. 여기는 잘못 썼는데, 그래, 이것도 똑같이 뭐 이런 것들 액정의 신호를 조절하거나 번짐을 조절하거나 혹은 뭐 영상 신호 제어를 한다든가 번인을 방지한다든가 전압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안에 들어가는 새로 좀 보조해주는 반도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량용 반도체 내비게이션 만들 때 뭐 사용하는 터치 신호, 이 터치 신호를 감지해가지고 보내버리는 그 처리하는 곳에 보내버리는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되게 다양해요. 사실 다 읽어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고 뭐 터치 데이터를 변환시켜주거나 이것도 뭐 액정의 터치를 좀 더 보완해준다든가 화질을 보완해준다든가 번인을 없애준다든가 그런 류들의 뭐 전압을 제어한다든가 그런 보조류 반도체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실리콘웍스의 주된 사업군은 중대형 디스플레이랑 소형 디스플레이가 핵심이고요. 그 추가적인 산업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핵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IC칩을 생산하고 있고, 이제 VR, AR 패널용 차세대 디스플레이 IC칩을 생산함으로써 사업군을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중대형 디스플레이나 소형 디스플레이 IC칩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실리콘웍스의 주가 상승 포인트인데요. 실리콘웍스의 이거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자, 매출액을 한번 보실게요. 자, 2018년에 견조했죠. 영업이익이 2019년에도 견조했어요. 2020년도에 갑자기 뛰어요. 2021년에 근데 확 뛰죠. 영업이익을 보면 558억에서 473억인데 2배 뛰는 942억. 이거 2배 또 뛰었어요. 1915억. 이 정도로 굉장히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뛰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뛰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4가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IC 기판의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 인상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원자재 가격이 낮아졌을 때, 그 다음에 LG그룹 회사님은 LG전자의 가전제품 수요랑 LG 디스플레이의 패널 수요에 큰 영향을 받겠죠. 그 다음에 신사업에 대한 매출액이 발생하였을 때, 뭐 차량용 반도체, MCU, AR, 구동 IC, 아까 말했던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제품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IC 구동칩의 사용 개수가 증가하거나
고성능의 IC칩이 필요하므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자, 차례대로 설명해 볼게요. 자, IC 공급 기판의 가격 인상이 발생하였을 때 원자재가 가격이 낮아졌을 때입니다. 자, 올해 1분기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올레드 패널에 전 세계에서 올레드 패널을 양산한 뒤 LG 디스플레이가 올레드 패널 공급 부족에 따라 패널 가격 10% 올렸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구동칩의 공급 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어요. DDI의 수급이 굉장히 지금 나쁜 상황, 공급 부족이 엄청나게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 이유가 8인치 파운드리가 굉장히 호황이에요. 그럼 8인치 파운드리가 호황이면 DDI도 기본적으로 8인치 반도체라고 하면요, 뭘 많이 생산할 카메라 이미지 센서나 태양전지의 이제 반도체, 태양전지용 셀 반도체라고 하죠. 그거나 아니면 DDI나 IC 칩을 많이 생산합니다. 8인치에서. 아니, 차량용 반도체도 있죠. 근데 차량용 반도체 부족해요. 태양전지 셀 부족해요. 지금 이미지 센서만 유일하게 남아 도는 상황인데다가 DDI도 부족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DDI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는 게 없는데 이 DDI의 평균적인 가격이 엄청나게 인상됐다. 사실 원자재 가격은 좀 애매한 게 실리콘웍스 같이 팬립스 기업들은요, 기본적으로 원자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첨단 산업은 원자재 가격보다는 가격 변동이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약간 농산이나 아니 가공식품 애들이랑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거고 기술력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거, 기술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원자재 가격이 낮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수익 개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수익 개선 되겠지만 IC 공급, DDI 공급에 굉장히 수급 문제가 있다. 자, 신사업에 대한 매출액이 발생하였을 때 지금 보시면 오토모티브 반도체인데요. 차량용 반도체예요. 그 다음 메타버스 관련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메타버스 말 그대로 메타버스에 대한 건데요. 이것들의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 실리콘웍스가 그 산업에 뛰어들고 있어요. 이 시장에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였을 때 이제 그 실리콘웍스가 성장한다. 아직까지는 실리콘웍스가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메타버스도 그렇게 유망은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티나는 산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차후 지켜봐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좀 긍정적인 게 LG전자가 마그나라는 기업이랑 협업을 했어요. 이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마그나랑 협업을 하면서 마그나랑 같이 이제 사업을 합니다. 주로 이미지 센서나 아니면은 LG 디스플레이, 올레드 칩이나 아니면은 LG전자에서 만드는 전기차에 꽂는 막이나 전장 장비들이 지금 잘 팔리게 되면 실리콘웍스한테도 되게 고무적이겠죠? 왜냐면은 걔네들이 설계하는 것들 중에 실리콘웍스가 생산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 생길 거예요. 이제 LG전자의 전장 산업에서 생기는 것들, 수요가 생기면은 실리콘웍스에서도 뭔지는 잘 아직 모르겠지만 감당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무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G그룹의 회사예요. 실리콘웍스는 지금 LX에 들어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LG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패널의 가격이나 정확히는
수요죠.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디스플레이 가격이 올라갈 테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리콘웍스도 실적이 오르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LG가 유리없는, 자, 한번 볼게요. LG가 유리없는 호황을 맞아요. 요때. 이 지금 파란색 원으로 할 때. 가전이 코로나 때문에 지폭이 많아져서 가전이나 TV 매출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증가합니다. 그거의 수혜를 실리콘웍스가 봐요. 그거에 따라서 매출이 2배 늘었었죠? 한번. 그 2배 는 이유가 LG의 가전이나 TV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했다. 이게 디스플레이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고 많이 나가고 있고 올레드 패널 공급 문제까지 발생했죠. 그것 때문에 실리콘웍스의 1차 펌핑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뭐 1차 펌핑이라고 할 게 없는데 그 이슈 때문에 계속 가는 것도 있죠. 회사 분할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자, 제품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요. 이제 IC칩, 구동칩의 사용 개수가 증가하거나 고성능의 IC칩이 필요할 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LG전자가 잘 나가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이 2차 펌핑이 이유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실 1, 2차가 둘 다 섞여서 펌핑이 온 거겠지만 LG에서 가전이 잘 나가요. 그 내면을 보면은 올레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레드가 성장하면요, 기본적으로 LCD보다는 올레드에서 IC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도 그래요. 자동차 안에 전기차가 되면은 차량용 반도체 훨씬 많이 써요. 이 두 가지 보면요, 제품군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요, 사용 개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고성능의 IC칩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고성능의 IC칩이기 때문에 기술 프리미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공급이 엄청나게 증가하면 또 어쩔 수가 없지만은, 공급이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가격 인상이 오르고, 그 다음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실리콘웍스가 유리없는 첫 번째 가전 때문에 942억. 근데 가전도 가전, 올레드도 올레드, PC 수요도 많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고성능의 칩 IC까지 필요해졌어. 그리고 거기에 병목 현상까지 발생. 그런 펌핑을 다 받아가지고 1905억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실리콘웍스를 알아봤어요. 감사합니다.